이모는 겨울마다 입던 회색 헤린본 코트를 입고 왔었다. 옷이 조금 커 보였는데 몸집이 작아져서 그런 것 같았다. 이모는 내 기억보다도 더 작아 보였다. 그렇게 작은 노인이 한파주의보가 내린 날씨에 얇고 낡은 코트를 입고 있는 모습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이모와 가까워질수록 이모에 대한 그리움이 다시 일었다. 나는 내색하지 않고 이모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었다. 이모는 내 손을 마주 잡았다가 곧 놓았다. 따뜻한 버스에서 나왔는데도 이모의 손은 밖에 있던 나보다 더 차가웠다. 오느라 고생 많았어. 차로 가자. 나는 이렇게 말하고 이모의 코트를 잡아 끌었다. 이모는 별말 없이 나를 따라와 차에 올라탔다. 나는 히터를 켜고 뒷자리에서 담요를 가져와 이모의 무릎 위에 덮어줬다. 그러는 동안 이모는 천천히 차 내부를 둘러보고 있었다. 하필이면 오늘이 올해 들어서 가장 추운 날이래. 추워야 겨울이지. 이모가 그렇게 답하고 마른 기침을 했다. 나는 조수석 서랍에서 핫팩 2개를 꺼내 이모에게 건넸다. 이모는 아무 말 없이 핫팩을 받아서 두 손에 꼭 쥐고 있었다. 이모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지 않았다. 자세히 뜯어보지 않아도 이모의 얼굴에는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간 흔적이 선명했다. 차는 천천히 터미널을 빠져나갔다. 이모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다. 내가 라디오를 틀자 이모는 시끄럽다면서 꺼달라고 했다. 다시 침묵이 흘렀다. 얼마 안 돼 우리는 변덕스러운 날씨와 물가, 내가 사는 PC에 대한 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파 칼국수 집으로 향했다. 그런 잡담을 나누면서도 대화가 계속 어긋난다는 느낌이 들었다. 우리는 호수가 보이는 자리에 앉았다. 가까운 테이블에 젊은 남자 넷이 앉아서 파전에 소주를 마시고 있었다. 오후 1시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빈 소주병이 가득했고 모두 기분이 좋은지 목소리가 컸다. 이모는 인상을 쓰며 그쪽을 바라보았다가 입술을 깨물었다. 우리는 별다른 말 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얼어붙은 호수와 바람이 불 때마다 요란하게 흔들리는 빈 나뭇가지들을. 팥 칼국수가 나오자 이모는 숟가락으로 국물을 휘휘 젓더니 국물이 너무 묽다고 소리내어 불평했다. 나는 대꾸하지 않은 채 국수를 먹었다. 이모의 불평과 다르게 국물은 적당히 되직했고 면도 쫄깃했다. 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팥칼국수 집이었으니까. 하지만 얼마 먹지 않았는데도 더 들어가지 않아서 나는 젓가락을 내려놨다. 우풍이 불어서 발이 시렸다. 그렇게 안 먹고 기운이 나냐? 아침 많이 먹어서 그래. 넌 거짓말을 참 어설프게 해. 왜 그런데? 나는 조금 망설이다가 사실을 털어놓았다.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별것도 아닌 거야. 이모는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렇게 대답했다. 내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로. 자신이 듣기 싫은 말을 들을 때 이모는 항상 그런 식으로 굴었다. 그걸 잘 알았으면서 나는 뭘 기대했던 걸까? 한 번쯤은 내가 던진 공을 받아주기를 바랐던 걸까? 그럴수록 이모는 공을 더 세게 쳐내고 난 그 공에 맞을 텐데도 이모가 어떤 사람인지는 잘 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맞아. 별것도 아닌 거야. 근데 이모, 그 말은 나만 할 수 있는 거야. 이모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내가 꼭 그 자리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묵은 상처들이 고개를 들었다. 그런 순간의 감정을 나는 잊고 있었다. 좋은 것만 기억하려고 하면서 내가 이모와 비슷한 환경에 놓였다면 이모보다 더 나은 인간이 되지 못했을 거라고 이모를 이해하려고 하면서 그것이 이모에 대한 나의 사랑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모는 가장 기본적인 수준의 공감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했다.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나는 다시 냉정한 이모 앞에선 7살짜리 아이가 된 것 같았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뜨거운 감정이 목을 타고 올라왔다. 넌 여전하구나. 이모가 그렇게 말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뭘? 이모는 다시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런 이모를 보며 나는 재빨리 마음을 닫았다. 아무것도 느낄 수 없도록 마음을 닫는 일이 내 주특기였으니까. 우리는 시시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계산하겠다는 이모를 만류하고 밖으로 나오는데 이모는 서울도 아니면서 무슨 팥칼국수 가격이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다고 쓴소리를 했다. 익숙한 이모의 모습이었지만 그날따라 견딜 수 없었다. 우리는 찻집으로 이동해서 대면대면하게 앉아 있었다. 망설이다가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묻자 이모는 자기 집에 사는 하숙생들을 이야기하며 창찬했다. 그리고 얼마 안 돼 동네 사람들이 무식하다고 냉소적으로 말했다. 슈퍼 앞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술이나 마시고 기본 상식을 모르는 걸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나는 별다른 대답 없이 이모의 말을 들으면서 익숙한 거부감을 느꼈다. 그런 이모는 얼마나 유식하고 얼마나 잘났는데? 그러고는 이모에게 그런 마음을 품었다는 사실에 곧바로 죄책감을 느꼈다. 터미널로 돌아가는 길에는 강풍이 더 심하게 몰아쳤다. 차가 흔들리자 이모는 작게 한숨을 쉬었다. 시내에 가까워졌을 때 이모가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비행기 어디까지 몰아봤는지 궁금하네. 알래스카. 거기가 어딘데? 미국. 미국. 이모는 작은 목소리로 내 말을 따라하더니 한동안 말이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풍절임이 잦아들자 이모는 다시 입을 열었다. 처음에 네가 군인이 된다고 들었을 때 중간에 간둘 줄 알았다. 네가 마음이 여리잖아.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 너 어릴 땐 네 마음 여린 게 그렇게 불안해서 고치려고 했어. 그럼 성공했네. 나 마음이 돌이 됐거든. 예보에 없던 눈이 내리기 시작해서 나는 와이퍼를 켜고 속도를 줄였다. 오늘 널 보니까 알겠더라. 천성은 고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도 잘 살 수 있는 거야. 아무나 비행기 문화? 그것도 미국까지. 대단한 일이지. 이모가 용기를 내서 말하고 있다는 걸 나는 알았다. 이모는 칭찬하는 법을 몰랐으니까. 이모가 남들 앞에서 나를 자랑한 적은 있지만 내게 직접 칭찬을 해준 적은 거의 없었다. 엄마나 아빠가 사람들 앞에서 겸손의 표시로 나를 깎아내릴 때면 이모는 필사적으로 내 장점을 이야기하곤 했다. 그래서 나는 이모의 마음을 알았다. 이모가 사실은 나를 자랑스러워하고 대견해 한다는 걸. 직접적인 칭찬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전해지는 마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이모가 그렇게 말하자 목이 메었다. 눈발이 점점 더 거세져서 터미널에 도착할 즈음에는 눈앞이 온통 하였다. 주차하고 차에서 장우산을 꺼내 이모와 함께 썼다. 우산 안에 나란히 붙어 있으니
이모가 얼마나 작은 사람인지 느껴졌다. 찰 시간이 되었을 때 나는 이모에게 우산을 건넸다. 가져가. 노란 바탕에 흰 물방울 무늬가 그려진 우산이었다. 우산이 참 요란도 하다. 이모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우산을 받았다. 그리고 밤에 검은 우산 쓰지 마. 이모 보이지도 않아서 차에 치일 수도 있어. 걱정도 셌다. 그리고 제발 따뜻하게 입고 다니고. 이모는 고개를 끄덕이고 내게 한 손을 내밀었다. 이모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다. 나는 이모가 버스에 올라타는 모습을 확인하고는 뒤돌아보지 않고 터미널 밖으로 나왔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눈발이 점점 더 거세졌다. 커다란 눈송이가 쏟아져 내려서 시야가 온통 환했다. 이모. 나는 마음속으로 이모를 불러보았다. 이모는 내가 자신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그날 나는 이모의 얼굴에서 나의 모습을 봤다. 까다롭고 기준이 높은, 그래서 쉽게 만족하지 못하고 웃음에 인색한 얼굴을. 이모의 얼굴을 보면서 나는 성인이 된 이후로 느꼈던 내 마음을 선선히 인정했다. 내가 거듭해서 이모와 비슷한 표정을 짓고 결국 비슷한 주름을 얼굴에 새기면서 싫어하는 것들의 목록만 늘려가는 인간이 될까봐 자기 상처에 매몰되어 다른 사람의 상처는 무시하고 별것도 아니라고 얕잡아보고 편협하고 어두운 인간이 될까봐 겁이 났다는 사실을. 하지만 나는 이미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마에 떨어진 차가운 눈송이가 곧 물방울이 되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